그전과 똑같이 먹고 또 그전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각종 매체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죠. 잘못된 다이어트 엄청 하고 오세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저는요 30년 차 임상 경험을 가진 한의사로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비만과 갱년기 여성 질환을 다뤄왔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한 정보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요 이 갱년기 비만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갱년기에는요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물론 아주 드물겠죠. 그렇지만 갱년기에 찐 살을 빼는 사람은 정말 아주 드물다. 자, 평생 다이어트라고 몰랐던 여성도요 이 갱년기라는 거대한 난관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 멀리 갈 거 없이 저 역시 2번의 출산을 거치면서 거의 20년간 체형의 변화가 1kg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갱년기 이전에는 비만 환자를 보면서도 완전히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르몬을 만만하게 보고 저 환자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단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제가 직접 갱년기에 밀어닥친 이 호르몬의 쓰나미를 체험하게 되면서 훨씬 겸손하게 비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힘드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이런 마음인데요. 갱년기에 이르면 사실 더 엄밀하게는 30대 이후부터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갱년기 비만이냐고요? 자, 조금씩 줄어들던 이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 수직 낙하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여성 호르몬은요, 정말 우리 몸에서 열일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방 대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수직 낙하하는 갱년기가 되면 그전과 똑같이 먹고 또 그전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미 그 저울의 평형대가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런 몸에서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지방의 축적은 우리 신체 전반에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로 특별히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중년이 되면, 그러니까 갱년기 후부터는 이 하체보다는 상체, 등살, 어깨 죽지,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복부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40, 50대 여성 하면 떠올리는 중앙지방형, 거미형 체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갱년기 여성 호르몬의 이 급격한 감소는 정말 다양한 신체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그 중에서도 복부의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요, 그 다음 2차, 3차의 문제가 정말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와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 결과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체질량 지수가 5가 증가하게 되면요,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3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거고요. 또 있죠. 비만은 암의 발병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유방암이나 췌장암, 대장암, 그리고 간암 같은 암들은요, 내장 지방의 축적과 특별히 더 연관성이 높은 암들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축적된 내장 지방과 또 그에 따라서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은요, 근육의 합성을 떨어뜨리고 근력을 저하시키죠. 그리고 뼈도 약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갱년기에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체지방의 축적은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하시켜서 활동량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율을 팍팍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만이란 질환은요, 한 번의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비만이라는 신체 상태는요, 다시 호르몬의 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사이클을 돌면서 비만은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무한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회째 사이클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만은요, 시급히 탈출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제 입장에서는요, 방치해서 오는 심각한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이 조금 쪘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 한방병원이든 양방병원이든 찾지 않아요. 대부분 어느 단계에서 병원에 올까요?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각종 매체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그리고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나죠. 잘못된 다이어트를 엄청 하고 오세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요요를 겪게 되면 겪게 될수록 그 요요 과정에서 체중만 느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체지방률이 훨씬 더 증가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비만인들은요, 심각한 단계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심각한 단계라는 건 체지방률이 보통 35%에서 40%를 육박하는 경우, 제가 만난 가장 심각한 경우는 체지방률이 50%가 넘었어요. 자, 체지방률이 50%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지방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뭐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젊었을 때 청년기 비만의 원인은 특별한 기초 질환이 있지 않다면 뭐 식이와 운동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양팔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운동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상태를 좀 지속하게 되면 살이 찌겠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나타나는 초기 비만은 이 두 가지 식이와 운동의 균형만 맞춰주면은 비교적 쉽게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갱년기 비만은요, 저울의 그 중심축 자체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형대가 아예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균형을 잡기가 몇 배는 힘들어요. 자, 이 기울어진 중심축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신진대사의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급격하게 줄어든 에스트로겐은 당분과 지방의 대사, 혈액순환, 뼈 건강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죠. 여기서 하나 더, 갱년기에 나빠진 수면의 질도 비만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불면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늘어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원인 당분의 섭취를 늘리고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체 내 환경이 비만이란 적에게 아주 유리한, 그러니까 이제 적진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이미 양팔저울의 중심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식이와 운동이라는 똑같은 무게를 올려놔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은요, 이 저울 중심축은 지금도 계속 나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수준의 비만이 되면 단순히 생활습관의 교정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인식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걸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습담증이라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왜 의료 정보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활성산소나 만성염증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요, 신체 내 노폐 독소들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의 유인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흥미로운 건 이 만성염증을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습담, 담음, 어열이라고 해서 중요한 질병 원인으로 파악해왔습니다. 습담은요, 우리 인체가 호흡이나 소화 등 대사작용,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몸속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쓰레기들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폐 독소들은 신체 활동의 결과물이지만 과도하게 쌓여서 처리되지 못하면 비만만이 아니라 암까지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을 해요. 우리 집에서 쓰레기 안 버리고 방치하면 어떨까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병균이 자꾸 생겨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한 습담은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신체 전반에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통증 질환, 그리고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 종래는 암까지 다양한 질환들의 집합체인 습담증이라는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습담증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비만이에요. 습담증으로 인한 비만은 단순 비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비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신체의 병적인 상태, 더불어서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악성 비만으로 인식하셔서요, 질병의 범주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습담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습사, 습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담은 어떨까요? 우리가 담 결렸다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담 맞습니다. 자, 습담은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근본에는 습담이란 이름처럼 우리 인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 그러니까 수액 대사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신체 기관에 녹이 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큰 두 가지 습담의 요인으로는 노화, 나이 드는 것과 더불어서 부적절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자, 노화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부적절한 생활 습관은 교정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체내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찌꺼기는 배설이 되죠. 그런데 다 쓰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대사에 이렇게 골고루 쓰여야 하는데 한두 가지 영양소에 편중되는 식사, 대부분 뭘까요? 과도한 당분하고 지방일 거잖아요. 이런 시기를 유지하게 되다 보면 이 남아도는 에너지원을 우리 몸에서는 다시 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쌓인 지방은
혈액이나 장기에서 습담이라는 병리적인 물질로 변질하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 부족, 그리고 외부 독소의 유입 등도 습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습담증과 같이 이 여러 질환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병증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크게 5가지 증후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종입니다. 자, 습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 그 자체가 인체 내 수분, 수액 성분의 변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만큼 부종이 나타나기 쉬워요. 자, 내가 이유 없이 잘 붓고 몸이 무겁고 피로하다면 습담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통증입니다.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변질된 체액이 관절에 쌓이게 되면 관절통을, 근육을 침범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왜 우리가 당 결렸다고 하는 게 근육통이거든요. 그런 근육통을 일으킵니다. 잦은 두통도 포함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퇴행성관절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관절염 또는 왼쪽 어깨에 퇴행성관절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손상된 일정 그 부위만 아픈 거죠. 그런데 습담증의 통증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곳이 아팠다, 저곳이 아팠다 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화기 증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습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적절한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위장관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무엇보다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서 가스가 차고 설사나 변비, 복통이 빈발하게 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누수 증후군 역시 한의학에서는 이 습담증의 영역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증상인데요. 이 앞서 세 번째 말씀드린 장 증상과 이어지는 증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종 독소들이 장에서 재흡수가 되어서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요. 피부 조직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건선이나 아토피뿐만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 알러지 피부염 등 원인을 알 수 없이 반복되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습담증의 중요한 한 가지 증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비만과 만성 대사장애 증후군들인데요. 자, 2단계 비만은 쉽게 빠지지 않는 질환으로서의 악성 비만을 말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장애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습담이 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독소를 배출시키거나 중화시키는 치료, 이걸 해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해독이 답이겠죠. 해독에는 다양한 단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해독은 충분한 수분의 섭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습담이라는 독소 자체가 혈관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체해 배출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8잔 이상 양질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독소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미 습담증이라는 질환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치료로서의 적극적인 해독이 필요합니다. 습담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외부 음식을 차단해주고요. 또 이미 생겨있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영양소와 수액들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노폐 독소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 몸의 장기, 특히 해독의 장기인 간 기능과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더불어서 이 췌장의 회복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게 되고 혈관이 건강해지게 되죠. 해독요법은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치료법인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민간에서 너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들이 이 해독이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저도 그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들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한 가지 음식만으로 그걸 계속 줄구장창 먹어서 독소를 중화시킨다고 하는 경우들 꽤 많아요. 그런 경우는 도리어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자면 해독은 꼭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제일 애먹는 게 식욕 조절이잖아요. 자, 식욕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보통은 당분을 참아야 돼, 뭐 고소한 지방을 참아야 돼, 이것만 집중하시는데요. 제일 간편한 방법 중 하나가 염분을 줄이는 거, 저염식입니다. 자, 이렇게 양념 줄이고 나면 맛이 없잖아요. 자, 소금의 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이 줄어든 맛을 식초로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요,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요리법을 선택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씻어서
자연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좋죠. 뭐 채소들이 대표적인 걸 거고요. 해조류도 들어갑니다. 자, 한식의 식단에서는 의외로 장아찌나 조림이 많잖아요. 자, 그 대신에 슴슴한 나물, 데친 양배추, 뭐 찐 생선, 두부 부침, 오이나 당근 스틱 그대로 잘라서 이렇게 드셔보는 거 권장드리고요. 김치 많이 드시는데요. 김치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국물 요리는 상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이나 찌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장님 저 국물 안 먹고요. 건더기만 건져 먹어요 라고 답하시는데요. 자, 이미 그 채소나 그 두부는요, 염분에 푹 절여진 상태입니다. 또 직장인 분들은 외식에서 선택할 메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 비빔밥 추천드립니다. 단 이것도 약간의 팁이 필요한데요. 밥은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고추장, 참기름 넣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드시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의 섭취로 칼로리도 낮고 배는 또 오랫동안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나물 비빔밥, 회덮밥, 돌솥 비빔밥 등등등등 이 다양한 비빔밥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에 대한 팁도 드릴게요. 자,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불평들 하세요. 자, 운동은 잘못이 없습니다. 운동의 강도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자, 운동은요, 숨이 차고 땀이 나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숨찬 일이 없었다면 비만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도 걱정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갱년기시라면 중강도, 그러니까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신체 활동을 꼭 챙겨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재 적극적인 다이어트 중이라면 하루에 1시간 하시는 걸 꼭 권장드리고요. 체중 감량 성공 후에 유직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꼭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이죠. 양질의 수면은 식이와 운동 효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를 할 때 꼭 불면증 치료도 함께 해요.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를 대폭 줄여버리고요. 또 이상 식욕이 생기게 되고 우울해지고 신진대사도 저하되게 됩니다. 식이와 운동만큼 다이어트에 그리고 건강에 중요한 것이 수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불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고요? 여기도 팁이 있습니다. 자, 잠이 드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불면증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깨는 시간은 의지로 가능해요.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연습하세요. 오전 내내 침대에 있기보다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아침도 드시고 운동을 한다면 어느새 고질적인 불면증도 좋아져 있을 겁니다. 물론 날씬한 허리도 따라옵니다.